자, 우리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노멀 인버스 가마 모델을 더 살펴볼 예정인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오늘도 비대면 오피스 아워를 진행할 것이고 오늘 혹시라도 또 중간고사 채점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면 비대면 오피스 아워 동안에 이제 DA와 좀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비대면 오피스 아워, 오늘과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계속해서 비대면 화상 녹화를 하도록 할게요. 이 채점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면 오늘과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한 번 더 비대면 오피스 아워 시간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물론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 질문을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게 간단한 사항이었고, 이제 우리가 논의했던 인버스 가마와 노멀 문제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멀 인버스 가마를 다루면서 기본적으로 노멀 인버스 가마는 베리언스가 언노운일 때, 평균 세타가 알려져 있을 때, 그럴 때 컨주게이트 프라이어가 시그마 제곱분의 1의 입장에서는 감마 프라이어고 시그마 제곱의 관점에서는 인버스 가마고 컨주게이트 프라이어이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사후 분포는 역시 인버스 가마 또는 가마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동시에 우리가 제프리즈 프라이어를 유도했었고 베리언스가 알려져 있을 때 노멀 세타에 관한 제프리즈 프라이어는 컨스턴트 프라이어고 노멀 세타 시그마 제곱에서 세타가 알려져 있을 때 시그마 제곱에 관한 제프리즈 프라이어는 시그마 제곱분의 1에 해당하는 인버스 가마 프라이어고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버스 가마의 관점으로 보면 알파와 베타가 모두 0인 상황과 이제 대응된다라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얘기했어요. 알파가 0, 베타가 0인 경우와 대응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인버스 가마가 2분의 n 곱하기 누, 여기서 누는 이와 같이 n분의 1의 서메이션 yi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라는 거죠. 자,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버스 가마에 대응하는 제프리즈 프라이어를 유도했었고 그때 알파는 0, 베타는 0이다 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그 사항을 한 번만 더 살펴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도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죠. 그래서 여기 일반적으로 척도 모수에 대응하는 스케일 파라미터 그러니까 크기를 조절하는 그러니까 분산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실제로 정확하게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일종의 해당하는 어떤 상수를 곱해서 그에 대응하는 분산이 같이 제곱으로 비례하는 그런 상수에 해당하는 어떤 곱하는 상수를 우리가 척도 모수, 크기를 조절하는 모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척도 모수에 관한 invariant prior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시그마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얻어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우리가 오늘 세타와 시그마 제곱이 모두 다 알려져 있지 않을 때의 제프리즈 프라이어도 더 살펴볼 예정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자, y1서부터 yn이 노멀 세타 시그마 제곱일 때 첫 번째로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고 세타가 언노운이면 그럼 결국 제프리즈 프라이어가 컨스턴트에 비례하는 거였고 그에 대응하는 사후 분포도 여전히 노멀이 되는데 우리 계산을 돌아보면 이전에 계산을 했는데 결국 세타 기분 y바 y1서부터 yn이 이렇게 주어지지만 그거에 대응하는 충분 통계량이 y바가 되기 때문에 노멀의 y바의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라는 걸 유도했어요. 역시 이걸 재밌는 건 살펴보면 이게 똑같은 모형에 대해서 만약 y바에 세타가 주어지면 이건 노말의 세타의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쪽은 요 세타가 주어졌을 때의 y바의 분포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죠. 또는 likelihood가 되죠. 예. 그런데 y바 똑같은 상황에 요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컨스턴트를 곱했기 때문에 포스테리어는 일종의 likelihood 또는 y바의 조건부 분포와 사전 분포에 비례하는데 사전 분포가 컨스턴트이기 때문에 똑같은 분포 구조를 가져요. 다만 그것을 바라볼 때 한쪽은 y바의 분포, 세타가 주어졌을 때 다른 한쪽은 y바가 주어졌을 때 세타의 분포이기 때문에 노말 y바의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이번에는 세타가 노운이고 시그마 제곱이 언노운이 되면 이럴 때 그것에 대응하는 제프리지 프라이어는 1 오버 시그마 제곱이 되고 이건 알파는 0, 베타는 0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며 정리하면 시그마 제곱 기분 여기서 y는 이제 시그마 제곱 세타가 노운일 때 시그마 제곱에 대응하는 충분 통계량은 일종의 이거죠. yi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그게 그대로 인버스 가마가 되잖아요. 이전에 봤던 인버스 가마에 알파가 0, 베타가 0에 해당하는 게 되는데 인버스 가마에 n 오버 2에 알파가 0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 그 다음에 2분의 1의 서메이션 yi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마치 이렇게 됐는데 이걸 좀 더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1 오버 시그마 제곱이라는 것은 어떤 확률 변수가 인버스 가면 그것의 역수가 감마가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조건부 분포죠. 데이터들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세타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이게 그에 대응하는 충분 통계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타가 알려져 있는 경우에 이 상황이 똑같이 되고 감마의 2분의 n 2분의 1의 서메이션 yi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이 돼요.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실을 좀 전에 봤냐면 노말 그러니까 세타가 언노운일 때 시그마 제곱이 노운일 때 컨스턴트를 주면 결국 같은 라이클리후드를 가지고 어떻게 같은 것을 한쪽은 y바의 조건부 분포 또 한쪽은 세타의 사후 분포로 봐서 분포의 형태는 똑같지만 어떤 입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노말 세타 n분의 시그마 제곱 또 한쪽은 노말 y바의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여기서 세타가 알려져 있고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해요. 그 뜻은 뭐냐면 자 봐봐요. 지금 시그마 제곱에 대한 세타가 알려져 있을 때의 충분 통계량이 이거였잖아요. yi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 자 이걸 시그마 제곱으로 나누면 이건 뭐예요? 각각이 시그마 분의 yi 마이너스 세타가 스탠다드 노말이고 즉 yi가 노말의 세타 시그마 제곱이기 때문에 yi에서 세타를 빼고 시그마로 나눠주면 스탠다드 노말이죠. 그것을 n개 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타와 시그마 제곱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세타는 알려져 있으니까 이건 일종의 스탠다드 노말을 제곱한 카이 제곱을 n개 더한 거죠. 서로 독립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yi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 시그마 제곱이 yi들의 분포로 살펴보면 즉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이건 카이 제곱의 n이 되는 거죠. 지금 세타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카이 제곱의 n이 되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카이 제곱의 n이란 건 뭐냐면 감마의 2분의 n,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죠. 자, 똑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제프리지 프라이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알파가 0, 베타가 0이 되는 관점으로 보면 이제 똑같은 라이클리후드는 달라지는 게 없죠.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 똑같은 분포를 이번에는 시그마 제곱분의 1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는 똑같은 분포를 똑같이 시그마 제곱의 yi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을 이번에는 세타와 시그마 제곱이 주어졌을 때의 yi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라 이번에는 즉 y1서부터 yn이 주어졌을 때의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죠. 분포는 똑같은 거죠. 다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분포는 시그마 제곱분의 1에 관한 사후 분포가 되고 똑같은 분포지만 이거는 서메이션 yi 마이너스 세타 제곱을 시그마 제곱으로 나눈 yi들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되죠. 똑같이 카이 제곱 n이 된다라는 차이밖에 없죠. 따라서 이 경우에 시그마 제곱분의 1 자체의 분포는 이제 이 값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건 컨스탄트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걸 나눠주면 해당하는 감마의 두 번째 모수에는 곱해야죠. 따라서 똑같은 결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제프리지 프라이어를 사용하게 되면 결국 그 전체 영향이 프라이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완전 non-informative한 프라이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likelihood만 보고 likelihood에서 대응하는 시그마 제곱의 사후 분포가 그대로 이제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똑같이 감마 분포, 이전 상황은 똑같이 노멀 분포인데 하나를 y의 조건부 분포로 보느냐 아니면 세타의 조건부 분포,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세타의 사후 분포로 보느냐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어요. 자, 이런 상황이 그대로 이제 평균과 분산, 세타와 시그마 제곱이 모두 다 알려져 있지 않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이제 관찰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강의록으로 넘어와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인버스 가마가 되고 그 대응하는 사후 분포가 인버스 가마 분포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이제 직접 우리가 R을 통해서 직접 더 시연을 해보죠. 다음 슬라이드를 넘어가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결국 감마 포스테리어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이제 그려보는 거예요. 똑같은 이제 방식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죠. 우리가 이 경우에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후 분포가 감마 분포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첫 번째로 대응하는 사후 분포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즉 라이클리후드와 프라이어의 곱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사후 분포를 파악하는 거죠. 첫 번째 그리드 어프락시메이션을 우리가 이용해 보려고 하는 거죠. 역시 우리가 여기서는 프리시전 파라미터 시그마 제곱분의 1에 대응하는 모수를 취급할 거고 지금은 타우라고 표현하는데 간혹 이제 우리 다른 우리 피터호프의 교재 노테이션에 따라서 간혹 이렇게 틸다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하기도 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타우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라이클리후드와 프라이어를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관측값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에 대응하는 라이클리후드와 프라이어를 하겠죠. 그러면 지금 대응하는 관측값들은 노멀 세타 시그마 제곱에서 세타가 알려져 있는 값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하려고 있기 때문에 라이클리후드를 생각할 거고 실제로 라이클리후드는 n개의 옵저베이션에 대응하는 각각의 확률 밀도 함수의 곱이라서 우리가 프라드 같은 함수, 프로덕트 펑션을 이용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for 루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축차적으로 시퀀셜하게 for 루프에서 계속 곱해지고 있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discrete approximation 또는 grid approximation에서는 대응하는 것을 확률로 이산형 확률로 생각하기 때문에 라이클리후드와 프라이어를 생각하고 그에 대응해서 우리가 크기를 1로 만들어 놓는 거죠. 표준화하고 나서 우리는 물론 대응하는 사후 분포가 감마 포스테리어다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단순하게는
prior와 likelihood의 곱만을 가지고 표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응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자, R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그려보면 그 코드를 실행하면 이렇게 이제 다음과 같은 그림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검은색 그 점선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likelihood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보는 prior를 우리가 사용했어요. 네. 코드를 잠깐 더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코드들이 지금 여기 실제로 여기 non-informative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freeze prior가 시그마 제곱분의 1이고 실제로 알파가 0, 베타가 0이라고 얘기했지만 당연히 알파가 0, 베타가 0일 때는 실제로는 그에 대응하는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감마의 알파 텀이 있고 베타의 알파 승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실제 구현에 있어서는 알파와 베타를 작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0.1이라는 값을 줘요. 그러면 그림에서 보듯이 알파가 0.1이기 때문에 즉 1보다 작기 때문에 계속 decreasing 하는 거고 이 경우에 알파가 0.1, 베타가 0.1이면 그에 대응하는 평균은 1이지만 실제로 분산은 알파를 베타 제곱으로 나눈 A를 B의 제곱으로 나눈 이 경우에는 10이 되겠죠. 그래서 베리언스가 큰 그런 non-informative한 prior를 사용하게 되면 그림에서 우리가 다시 보면 그러면 이와 같이 비록 단순하게 쭉 떨어지는 그런 prior를 실제로 non-informative에 좀 유사한 형태의 prior를 사용했지만 그에 대응하는 posterior는 likelihood와 다소 비슷하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grid approximation이에요. 그래서 grid approximation을 이용하면 적어도 사후 분포의 대략적인 개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후 분포가 어떤지 알게 되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분포를 요약하는 요약 통계량을 통해서 우리가 사후 추론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드 어프록시메이션은 이제 계속 그리드를 잘게 나눠서 적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우리가 만약 정확한 형태의 사후 분포를 알 수 있다면 그걸 그대로 쓰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몬테카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통해서 표본을 추출한다고 했어요.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대응하는 non-informative 뭔가 평평하게 계속 왼쪽에 쏠린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한 게 A가 0.1, B가 0.1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름 그런 개형이 그려지죠. 더 평평하게 그리고 싶으면 A가 0.01, 0.01로 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계속 왼쪽에 쏠린 것은 이 왼쪽에 0에서 가까운데 갖는 값에 어떤 양의 값을 갖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값이 거기에 대응하는 likelihood를 봐요. 그거는 실제로 이 시그마 제곱의 입장에서는 즉 시그마 제곱의 역수의 입장에서는 타우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은 likelihood prior가 0에 가까운 쪽이 나오지만 그거는 이 likelihood를 보면 likelihood는 그렇지 않 증가하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ikelihood하고 prior를 곱을 했을 때 거기에 영향이 굉장히 미미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사후 분포가 이렇게 다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겠죠. 물론 만약 관측값들이 전부 다 저기 이 0 근방으로 떨어진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겠죠. 라이클리후드 입장에서 0 근방으로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데이터들이 굉장히 작은 값들만 계속 관측된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시그마 제곱분의 1이 0 근방에 된다는 얘기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시그마 제곱분의 역수기 때문에 베리언스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노말에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거기 확률이 굉장히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그게 못마땅하면 자 0.1을 양쪽 다 0.01로 바꿔볼까요? 0.01로 바꿔보고 해보죠. 자, 그럼 똑같은 그림을 그려보면 자, 그럼 이게 지금 0.01, 0.01의 그림이죠. 이전과 달라진 게 없나요? 자, 그러면 좀 더 예를 들어서 0.001, 0.001 해보죠. 그러면 이게 그림이 점점 더 달라지는 게 별로 없군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큰 영향을 주지 않죠. 지금 스케일이 0에서부터 5고 실제로 이 값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또는 그게 정 걱정이 된다. 그러면 베리언스를 키움과 동시에 평균도 되게 작게 해보면 되죠. 지금 알파 오버 베타가 베리언스니 이 경우에는 그러면 A를 0.01로 해보고 자, B를 0.01로 그대로 유지하면 이거 어떻게 되나요? 거꾸로가 돼야 되나요? 아니죠. A가 0.001, 그 다음에 B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렇게 해보면 그래도 별로 안 달라지네.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첫 번째로 그렇게 분산이 확실히 커지긴 커지는데 이거 당연히 이게 그림으로 봐서 이런데 이게 특히 또 그리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눈에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러면 해봐요. 또 해보면 되는데 또 원하면 더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더 보여주기를 원하나요? 그리드를 좀 더 잘게 나눠보죠. 0.01과 0.01을 좀 더 작게 나누고 그 다음에 엔드 포인트를 5로 하지 말고 한 뭐 3, 4 정도 해보 아니 관측값이 그대로 5 유지돼야 되겠네. 5가 유지돼야 되고 그러면 해보지. 자, 해봐요. 또 이 0.0 이걸 해보면 이 경우에는 이걸 해보면 그래도 안 달라지네. 결국 다른 식으로 또 얘기하면 프라이어 영향을 별로 안 받게 되죠, 사실은. 그래서 프라이어는 계속 이게 지금 커브는 달라지고 있지만 그에 대응하는 그 값들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확인이 안 돼요. 분산이 커지는 거는 베리언스의 분산이 커지고 있는데 기울기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요. 해봐요. 다른 다양한 알파와 베타의 페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야 돼. 이렇게 쭉 떨어져야 돼요. 그림이 이렇게 쭉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결국은 모든 계산들이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프라이어가 계속 좀 변하긴 한다 하더라도 지금 얘가 non-informative 하기 때문에 포스테리어가 또는 likelihood에 거의 depend 하게 된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면 여기 뭐 코드가 잘못되거나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아무런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관측값이 이게 뭘까요? 대략적으로 이 값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베리언스를 베리언스 y를 그냥 단순하게만 해봐도 그럼 0.5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0.5의 값에 역수를 취하면 일종의 MLE 관점에서 생각하면 베리언스 y를 0.1분의 베리언스 y 하면 시그마 제곱분의 y가 되잖아요. 대략적으로 저런 1.7 이 정도 값이잖아요. 여기서 그림에 보면 있듯이 요 값이 1.7인데 실제로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1.7 정도 근방에서 굉장히 높은 확률이 나타나지고 있음을 여러분들 보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어에다가 이쪽 0 근방에 굉장히 큰 값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영향을 안 미치고 있죠. 왜냐하면 이쪽이 훨씬 더 라이클리우드가 내지는 라이클리우드 곱하기 프라이어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다 결정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뭐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면 자, 그런데 다시 얘기하면 그리드 어프락시메이션을 이용해서 적합하게 되면
사후 추론에 있어서는 조금 덜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거면 뉴메리컬하게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드 어프락시메이션도 가능하지만 우리에게는 몬테칼로 어프락시메이션이 있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대응하는 사후 분포가 정확하게 감마 분포가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후 평균 또는 사후 평균 또는 사후 분산 또는 그에 대응하는 95% 컨피던스 인터벌을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후 분포가 감마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우리가 몬테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그대로 우리가 사후 분포가 감마 분포다 또는 역감마 분포, 인버스 감마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표본을 추출할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그리드 어프락시메이션과 동일하게 우리가 likelihood랑 prior밖에 모른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사후 분포를 굳이 유도하진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잭스나 벅스나 윈벅스가 알아서 하게 되면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수리 통계적인 지식이 모두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후 분포도 직접 유도할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이렇게 직접 R로도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잭스를 이용해서도 표본을 추출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이 부분 likelihood를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응하는 사후 분포, 대응한 사전 분포, 이게 prior죠. prior distribution을 감마 분포로 D 감마를 이용해서 설정만 해주고 그대로 우리가 잭스가 알아서 샘플링을 하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사후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잭스 코드 이제 일단 R 코드로 돌아가서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정확한 계산, 이그젝트한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후 평균, 사후 분산, 그 다음에 그에 대응하는 95% 컨피던스 인터벌이 나오는데 자, 이걸 우리가 잭스를 이용해서 그대로 해보도록 하죠. 자, 그대로 잭스를 이용해서 돌리면 뭐 금방 튀어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정확한 이그젝트한 계산을 한 것을 살펴보면 여기서 이그젝트한 95% confidence interval이 이렇게 0.6에서부터 3.8이 시그마 제곱분의 1에 대응하는 95% confidence interval이 되죠. 그래서 우리 보면 여기 잭스 아웃풋을 보면 잭스 아웃풋에서도 보면 여기 95% confidence interval 여기 있죠. 여기 0.6095가 해당하는 0.025 또는 2.5% 퍼센타일이 되고 3.79, 97.5%가 이전에 계산했던 정확한 감마 분포를 통해서 계산했던 거와 유사하게 되겠죠. 동시에 우리가 잭스를 돌리게 되고 나면 항상 이런 트레이스 플롯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그마 제곱이 인버스 감마고 시그마 제곱분의 1이 감마 분포가 되고 그에 대응하는 트레이스 플롯도 잘 이제 샘플링이 잘 되고 있어요. 믹싱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렉처 노트 4를 끝난 다음에 렉처 노트 5로 넘어갈 텐데 렉처 노트 5에 조금 이제 우리와 같은 이 깁 샘플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더 담겨져 있는데 이런 그림들을 보고 우리가 믹싱이 잘 됐다라고 얘기해요. 렉처 노트 5는 지금 그 강의 자료에 올라가 있고 미리 뭐 살펴보고 싶은 사람은 살펴봐도 되고 이 경우에 우리가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믹싱이나 그 외의 컨버전스 이슈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죠. 자, 이제 강의 로그로 돌아오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감마 포스테리어까지 되고 이제 우리는 노멀 세타 시그마 제곱에 대한 추론 문제도 적어도 둘 중에 하나의 모수가 알려져 있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살펴보려고 했던 것은 모두 다 모수가 딱 하나인 경우만 우리가 모두 다 다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모수가 하나인 경우에는 적어도 exponential family라는 큰 그런 분포 패밀리 안에서는 적어도 conjugate prior를 쉽게 찾았으나 conjugate prior보다는 우리의 사전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좀 더 non-informative나 uninformative한 그런 prior를 찾으면 좋고 기본적으로는 variance를 크게 해서 prior가
어떤 한 곳에 큰 어떤 확률 밀도나 어떤 확률 질량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쭉 넓게 퍼져 있는 것을 우리가 선호하고,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는 제프리즈 프라이어, 즉 피셔 인포메이션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제프리즈 프라이어를 우리가 사용했던 거죠. 자, 이런 모든 생각들을 그대로 이어서 이제 우리가 멀티 파라미터 모델을 우리가 다루겠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은 모수가 딱 하나였는데 이제는 모수가 여러 개가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겠지만 우리 멀티 파라미터의 상황은 대표적으로 노말 세타 시그마 제곱에 있어요. 당연히 이전 상황에서는 세타가 알려져 있거나 또는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둘 중에 하나의 모수에 대한 추론을 다뤘었는데 이제는 두 모수가 모두 다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원리는 모수 두 개, 세 개 일반적으로 여러 개, 그래서 멀티 파라미터 시츄에이션, 멀티 디멘셔널한 문제에서도 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수가 여러 개일 때도 우리가 특정한 모수 하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다른 모수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 모수에 대한 주변 분포 또는 주변 사후 분포만 살펴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그런 경우에 우리의 주로 관심인 모수 제외한 나머지 모수들을 우리가 일종의 성가신 모수, 방해가 되는 모수다. 그래서 뉴센스 파라미터라고 얘기하기도 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노멀 세타 시그마 제곱에서 세타가 보통 중심 모수에 관심이 있고 시그마 제곱이 뉴센스 파라미터가 되겠지만, 당연히 뉴센스 파라미터가 관심이 아니지만 뉴센스 파라미터가 있을 때는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고려한 결합 사후 분포를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는 세타와 시그마 제곱 또는 일반적으로 다차원인 세타에 대해서 모두 다 동시에 고려하는 결합 분포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결합 분포로부터 우리가 그에 대응하는 주변 분포,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확률 변수가 여러 개일 때는 결합 분포를 생각할 것이고, 결합 분포 하에서 다른 변수에 대해서 모두 인테그레이트 아웃 하거나 서밍 아웃 다 더해서 없애버리거나 적분해서 없애버리면 우리의 주 관심인 모수에 대해서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원리들이 그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모수가 딱 두 개인 세타1과 세타2인 경우만 생각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결합 사후 분포를 유도하겠죠. 결합 사후 분포는 그대로 말 그대로 y의 조건 분포와 그 다음에 세타1과 세타2의 결합 사전 분포가 되겠죠. y라는 것이 세타1과 세타2가 모두 주어졌을 때의 그에 대응하는 조건 분포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y가 노멀 세타 시그마 제곱인 경우를 생각하고, 그리고 세타와 시그마 제곱에 대한 결합 사전 분포를 생각하겠죠. 그래서 모든 그 원리는 그대로 지금 유지가 돼요. 사후 분포는 사전 분포 곱하기 가능도에 비례한다라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결합 사후 분포가 유도가 되면 그로부터 주변부 사후 분포는 당연히 그에 대응하는 적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주변부 사후 분포를 계산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목표는 결합 사후 분포를 아는 것이고, 결합 사후 분포로부터 그 다음에 주변부 사후 분포까지 얻어내야지 각각의 모수에 대한 최종적인 사후 추론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결합 사후 분포와 주변부 사후 분포가 파악이 되면 그에 대응하는 요약 통계량을 가지고 이전과 같은 마찬가지인 사후 추론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주변 사후 분포 또는 결합 사후 분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잘 구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보면 되겠죠. 원리상으로는 라이클리후드 곱하기 프라이어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모형에 따라서 문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어떻게 사후 분포를 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라고요. 자, 그대로 원리상으로는 주어진
결합 사후 분포를 세타 2에 관해서 적분하면 세타 1에 관한 주변 사후 분포가 계산이 되는데, 그 경우에 예를 들자면 해당하는 결합 사후 분포를 역시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요걸 보면 그대로 이게 앞쪽에 p 세타 1 기분 세타 2 y는 모두 다 고려한 세타 1 세타 2 y를 p 세타 2 y로 나눈 것이고, 뒤쪽에 있는 세타 2만의 주변 사후 분포는 p 세타 2 y의 결합 분포를 그것의 마지널로 나눈 거죠. 따라서 이것과 이것 두 개를 곱한다라는 거는 이 부분이 약분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거기 대응하는 결합 사후 분포가 되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어진 적분이 하나의 조건부와 또 하나의 마지널로 표현되는 경우에 우리가 method of composition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진다면 그러면 세타 2에서 즉 세타 2의 주변 사후 분포에서 표본을 하나 추출한 다음에 그 추출한 표본을 다시 세타 1의 조건부 사후 분포에 집어넣어서 표본을 하나 추출하면 이로부터 나온 쌍들이 각각은 세타 1과 세타 2의 주변 사후 분포로부터 나온 사후 표본이 될 것이고, 합쳐놓으면 그것이 결합 사후 분포로부터 나온 표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method of composition을 이용해서 표본을 추출하려고 할 때 저와 같은 형식을 이용할 것이고, 어쨌거나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둘 중에 하나의 주변부 사후 분포와 나머지 하나의 조건부 사후 분포가 잘 계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가정 하에서 우리가 이렇게 결합 사후 분포로부터 표본을 추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을 고려할 것이고, 또는 대안적으로 조건부 사후 분포를 계산할 때 만약 우리가 결합 사후 분포와 다른 한 모수의 주변 사후 분포를 계산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B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에 대응하는 조건부 사후 분포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원리상으로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우리가 구체적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결국 이 다차원 모수를 적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딱 하나 구체적인 예를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전에 살펴봤던 노말 세타 시그마 제곱에서 데타와 시그마 제곱을 조인트하게 또는 동시에 지금 추론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거다라는 거죠. 자, 이전에 설명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원리는 그대로 주어진 관측값을 바탕으로 likelihood와 그 다음에 prior를 생각해서 그것의 고배에 대응하는 사후분포를 유도하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방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첫 번째로는 순차적으로 이제 그러면 세타와 시그마 제곱을 둘 다 모르는 상황에서 그에 대응하는 conjugate prior 공약 사전 분포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에 대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사후 분포를 계산할 것인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모든 내용들이 지금까지 둘 중에 하나의 모수가 알려져 있다라고 가정하고 계산하던 그 결과가 그대로 이제 이어진다라는 거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Natural Conjugate Prior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Natural Conjugate Prior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정말 Conjugate Prior이기 때문에 Natural Conjugate Prior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용어를 표현할 때 Natural Conjugate Prior와 Semi Conjugate Prior다라는 말을 쓰긴 할 텐데 이 Natural Conjugate이란 말은 정말 그대로 Conjugate이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Conjugate Prior는
이전에 생각했던 각각의 모수가 알려져 있을 때 그대로 사용했던 conjugate prior를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자, 뭐냐면 natural conjugate prior는 normal inverse gamma conjugate prior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을 때 세타에 관한 conjugate prior는 normal prior였고 세타가 알려져 있을 때 시그마 제곱에 대응하는 conjugate prior는 inverse gamma였죠. 그래서 그걸 합치면 그것이 내추럴한 conjugate prior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시그마 제곱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인버스 가마를 사용하고 세타에 관한 prior를 normal prior로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 시그마 제곱이 주어진 상황 하에서의 prior를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세타에 관한 prior가 시그마 제곱에 depend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normal 뮤제로에 k0 또는 카파 제로를 시그마 제곱으로 나눈 거죠. 이건 우리가 이전에 봤던 노말 세타 시그마 제곱일 때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을 때 사용했던 맨 처음에 봤던 prior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정확한 형태의 conjugate prior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노말 문제에서 세타와 시그마 제곱이 모두 알려져 있지 않을 때 세타와 시그마 제곱에 대응하는 conjugate prior는 세타는 시그마 제곱에 depend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likelihood를 보면 왜 그러한 prior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 것이며 따라서 그에 대응하는 사후 분포도 그대로 조건부 사후 분포는 노말이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에 대한 사후 분포는 인버스 가마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들이 그대로 확장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그 계산들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첫 번째로 y1서부터 yn들이 n개의 그 관측값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likelihood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각각의 인디비주얼한 likelihood, yi들의 확률 밀도 함수 n개의 곱이 되겠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주어진 likelihood가 있으면 이렇게 간단히 하죠. 이렇게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에 n승이 되고 이쪽에 yi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슈는 세타와 시그마 제곱이 모두 다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떻게 하냐면 요 sum of yi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하는 항을 우리가 두 개로 분리하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수리통계 시간에 했듯이 평균 y바를 빼주고 더해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걸 yi 마이너스 y바 제곱 더하기 n배의 y바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으로 분리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주어진 likelihood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루트 2파이의 시그마 제곱에 n에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에 분리하는 거죠. 서메이션 yi 마이너스 y바 제곱 더하기 n배 y바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으로 분리해요. 자, 첫 번째로 이렇게 분리가 되면 우리가 결국 이거는 시그마 이제 모수 세타와 시그마 제곱에만 초점을 두면 나머지를 모두 다 컨스탄트로 취급하면 시그마 제곱분의 1에 이게 n 오버 2가 되고 2에 마이너스 1 오버 시그마 제곱에 그러니까 이 기호를 이렇게 쓰죠. n-1의 s제곱 더하기 n y바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파악이 되면 likelihood로부터 우리가 그에 대응하는 conjugate prior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첫 번째로 살펴보면 시그마 제곱의 입장으로 보면 시그마 제곱은 그냥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여기 시그마 제곱이 있고 여기 요 형태가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은 인버스 가마의 알파 베타를 사용하는 것이 라이클리후드의 형태와 맞춰서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세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세타는 라이클리후드를 보면 칸주기 프라이어를 노말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평균은 그냥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분산의 입장으로 보면 자 여기서 요 라이클리후드 중에서 세타가 들어가는 것만 살펴보면 여기에 들어가 있죠. 따라서 이것은 세타 입장에서는 마치 평균이 y바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과 같은 형태죠. 따라서 이 경우에 세타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라이클리후드를 보면 세타의 사전 분포가 시그마 제곱인데 시그마 제곱에 의존해야 되고 그대로 어떤 상수로 나눠줘야지 요 라이클리후드에 대응하는 그런 사전 분포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추럴한 칸주깃 프라이어는 시그마 제곱은 인버스 가마가 되고 세타는 노멀 프라이어인데 시그마 제곱에 디펜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제곱은 그대로 인버스 가마지만 세타는 세타 기분 시그마 제곱이 되죠. 세타의 프라이어가 이렇게 시그마 제곱이 주어졌을 때 시그마 제곱에 디펜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이 형태를 보면 대응하는 칸주깃 프라이어가 이렇게 주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게다가 칸주깃 프라이어가 데피니션이 프라이어하고 포스테리어가 같은 분포족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냐면 이로부터 라이클리후드와 프라이어를 곱하게 되면 그에 대응하는 사분포가 여전히 시그마 제곱은 인버스 가마가 되고 세타는 시그마 제곱이 들어갔을 때 노멀 분포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형태가 그대로 잘 유지된다라는 사실이죠. 일단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죠. 카파가 어디서 나오냐고요? 카파 여기 있죠. 카파가 여기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쓰냐면 여기를 봐요. 여기 세타 입장으로 보면 자 세타에 관한 텀만 뽑아보면 지금 이렇게 되죠. 라이클리후드에서 세타가 들어가는 텀만 살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n 이렇게 곱해져 있죠. 이게 n 이렇게 있죠. 이게 라이클리후드가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타 입장으로 보면 세타가 노말에 마치 y바의 n분의 시그마 제곱 같은 거죠.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은 쌍을 찾는 거죠. 우리가 대응하는 프라이어가. 그렇기 때문에 세타에 대응하는 프라이어가 노말인데 적당한 평균과 적당한 베리언스인데 그 베리언스가 라이클리후드 입장에서 시그마 제곱을 비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n이 될 필요는 없으니까 어떤 임의의 상수 k0를 놓는 거죠. 그래서 이건 k0는 사전 지식을 반영하는 k0라고 우리가 시그마 제곱에 알려져 있을 때 이미 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시그마 제곱에 알려져 있을 때의 칸주기 프라이어에 해당하는 거죠. 사전 지식이 없을 때는 k0의 값을 가능한 하면 작게 만들어서 전체 대응하는 사전 분산이 아주 크게 만들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사전 분포를 사용하는 이유는 칸주깃 프라이어를 통해서 정확한 칸주깃 포스테리어를 얻기 위함이에요. 자, 우리가 다음에 넘어가서는 이와 같은 내추럴한 칸주깃 프라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세타는 그냥 노말, 그런데 시그마 제곱에 디펜드 하지 않는 그런 노말을 사용할 거예요. 이전 장에서 우리 사용했듯이 노말에다가 뮤 제로, 타우 제로 제곱을 줘도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후 분포가 정확한 형태가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결합 사후 분포를 얻어내기가 어려워요.
결합 사후분포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전과 같듯이 적어도 둘 중에 하나의 주변 사후분포는 명확한 형태가 튀어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내추럴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사용하게 되면, 슬라이드로 돌아가게 되면, 정확한 형태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 보면 정확한 형태가 요와 같은 형태를 사용하게 되면 정확하게 여기 보면 이전에 봤던 여기 라이클리후드 안에 세타 입장에서는 얘기했듯이 노말의 y바 n분의 시그마 제곱 같은 거예요. 그래서 k0를 사용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뒤에 나와 있겠지만 대응하는 사후 분포가 적어도 한쪽의 조건부 사후 분포와 또 한쪽의 결합 사후 분포가 정확하게 계산이 돼요. 둘 중에 하나의 조건부 사후 분포와 결합 사후 분포가 정확하게 계산이 되면, 이전 슬라이드에도 보면 둘 중에 하나가 정확히 계산돼야지, 예를 들어서 method of composition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결합 사후 분포에서부터 사후 표본을 추출할 수 있고, 그리고 대응하는 나머지 주변 사후 분포도 그대로 몬테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와 같은 내추럴한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안적으로 세타가 노말의 뮤 제로, 타우 제로 제곱과 같은 걸 사용할 수 있어요. 타우 제로 제곱은 우리가 이전에도 사용했지만 이건 전혀 시그마 제곱에 디펜드하지 않은 임의의 값이에요. 그런데 이런 임의의 값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 뒤 슬라이드에 더 나와 있지만 그에 대응하는 조건부 사후분포는 여전히 노말을 유지하게 되지만 그에 대응하는 시그마 제곱의 주변 사후분포가 인버스 가마와 같은 이런 명확한 형태가 나오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단순한 메소드 오브 컴포지션을 이용해서 세타에 관한 주변 사후분포라던가 세타와 시그마 제곱의 결합 사후분포의 명확한 형태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후 추론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아주 단순하게는 그리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던가 아니면 우리가 깁 샘플러를 도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깁 샘플러를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어요. 그런데 깁 샘플러와 같은 그런 컴퓨팅 하는 방법 이전에는 우리가 적어도 명확한 형태의 사후 분포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적어도 둘 중에 하나에 대응하는 주변 사후 분포나 또는 그에 대응하는 조건부 사후 분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필요에서 내추럴한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사용했던 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이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라는 것은 수학적인 계산을 위해서 나온 것이지 우리가 이걸 사용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 묻겠죠. 왜 사전 분포에 세타의 사전 분포가 시그마 제곱에 디펜드 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은, 만약 그런 사전 지식이 있다면 그걸 사용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까지 봤더니 세타라는 중심 모수는 시그마 제곱에 어떤 의존하더라. 근데 의존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따라서 이 내추럴한 세마이 컨주게이트, 이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사용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딱 하나 이유가 있다면 그에 대응하는 사후 분포가 적어도 깔끔하게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컴퓨팅의 그런 방법이 이렇게 발전되기 전에는 적어도 둘 중에 하나의 조건부 사후 분포나 또는 주변 사후 분포가 깔끔하게 튀어나와야지 우리가 결합 사후 분포를 이해하고 그로부터 추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우리가 먼저 생각한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이와 같은 다시 정리하면, 자,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그래서 결국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에 대응하는 사후 분포도 똑같은 형태를 갖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그마 제곱의 인버스 가마를 사용했더니 그에 대응하는
사후 분포도 인버스 가마가 되더라. 세타에 대해서 이와 같은 조건부 사전 분포, 시그마 제곱에 의존하는 정규 사전 분포를 사용했더니 그에 대응하는 사후 분포도 시그마 제곱에 의존하는 정규 사후 분포가 되더라라는 걸 확인했다라는 거죠. 알겠죠? 이러한 계산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두 모수 중에 하나가 알려져 있다라고 계산하는 것을 그대로 확장한 결과에 이제 대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그에 대응하는 Natural Conjugate Prior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들 이해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인 계산을 조금 더 해보죠. 실제로 그 계산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노멀 세타 시그마 제곱의 문제가 그대로 확장이 됨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차이는 뭐냐면 라이클리후드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계산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과 같이 이제 그와 같은 상황 하에서 그냥 계산만 한 번만 좀 더 해보도록 하죠. 뭐 계산. 자, 뭐 근데 실제로 첫 번째로는 이게 계산 그 자체가 그대로 자연스럽게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자, 시그마 제곱이 주어졌을 때 이게 조건부 사후 분포죠. 조건부 사후 분포죠. 즉 시그마 제곱의 분포인데 이 경우에 세타의 사후 분포인데 시그마 제곱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조건부 사후 분포라고 얘기한다라고. 이 조건부 사후 분포는 세타가 주어졌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전에 우리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을 때의 세타에 관한 추론 문제와 똑같게 되는 거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건 우리가 이전에 봤던 거와 똑같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보면 우리가 사전 분포, 세타에 관한 사전 분포를 시그마 제곱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사전 분포를 사용했는데 그로부터 계산되는 사후 분포 역시 시그마 제곱에 그대로 의존되고 있죠. 그래서 세타의 조건부 사후 분포는 그대로 이전과 똑같은 노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관심은 K0는 사전 정보에 대한 신뢰도 좀 그렇죠. 사전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이해해야죠. 우리가 그 똑같은 상황에 노말 세타 시그마 제곱일 때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을 때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앞쪽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이미 다뤘었던 문제죠. 그 문제는 그래서 K0가 점점 더 K0가 0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사전 분산이 K0분의 시그마 제곱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모든 결과들이 그대로 라이클리후드로부터의 결과와 마찬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K0가 0으로 가게 되면 얘가 노말에 그대로 Y바 N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마치 좀 전에 봤던 제프리즈 프라이어를 사용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한다라는 거였어요. 자, 다음. 만약 우리가 시그마 제곱에 대한 세타가 주어져 있을 때의 조건부 사후 분포는 이건 좀 전에 봤던 세타가 알려져 있을 때의 조건부 사후 분포와 똑같이 인버스 가마가 되겠죠. 그런데 이 인버스 가마를 알아가지고는 지금에서는 우리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인버스 가마란 걸 알게 되면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가 세마이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나 또는 깁 샘플러를 사용할 때는 두 개의 조건부 분포를 다 알면 그대로 나머지는 사후 추론을 몬테카를로 어프락시메이션, 깁 샘플링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으나 지금은 우리가 깁 샘플링에 대한 개념을 몰라요. 물론 우리가
그 벅스를 이용해서, 잭스를 이용해서는 하고는 있지만,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는 조건부 사후 분포로 노말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나머지 하나는 적어도 주변 사후 분포를 알아야 돼요. 즉 요걸 알아야 돼요. 이건 마지널이죠. 또는 주변 사후 분포가 된다라고요. 그래야지 결합 사전 분포가 정확하게, 결합 사후 분포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따라서 우리의 목적은 시그마 제곱의 주변 사후 분포를 이해하는 것인데 답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칸즈기 프라이어이기 때문에 프라이어에 대응하는 것과 똑같은 분포가 그에 대응하는 사후 분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역시 인버스 가마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데 어떤 인버스 가마냐라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자, 시그마 제곱에 YN들이 주어져 있을 때의 주변 사후 분포라는 것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요거죠. 결국 요것은 시그마 제곱에 관한 사전 분포와 시그마 제곱이 주어졌을 때의 마지널 분포에 비례하는 거죠. 이제 세타가 없어지는 거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요 y1서부터 yn들 요 시그마 제곱만 주어졌을 때의 마지널 분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y1에서부터 yn에 주어졌을 때 요것에 대응하는 세타를 집어넣고 요것의 조건부 확률 밀도 함수 또는 likelihood를 p 세타 기분 시그마 제곱을 곱한 것을 세타에 관해서 적분해 버리면 되겠죠. 알겠죠? 네. 왜냐하면 단순히 요거 봐요. 얘는 요거는 p y1에 yn에 베이지 정리해서 세타 시그마 제곱을 b 세타 시그마 제곱의 조인트로 나눈 거죠. 그 다음에 요것은 b 세타 시그마 제곱을 p 시그마 제곱의 마지널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거에 대해서 세타에 가서 적분하면 세타 텀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요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요 적분만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린 요 적분을 살펴볼 텐데 요 적분이 뭐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전에 이미 다 계산했던 것이었어요. 언제 계산했냐면 노말 세타 시그마 제곱일 때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라이클리후드 노말과 세타에 관한 노말 사전 분포를 주어졌을 때 노말 곱을 한 다음에 세타에 관한 적분을 하는, 즉 y의 마지널 분포를 계산할 때 이미 우리가 다 사용했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바탕으로 그대로 우리가 관련한 계산들을 하면 우리가 모든 주어진 계산들을 다 아무 문제 없이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이 적분이 돼서 없어진 이후에 남아있는 항들만 그대로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볼까요? 요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좀 전에 우리가 썼던 likelihood예요. 여기다가 n-1의 s제곱 더하기 ny바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이었어요. 여기다가 요걸 곱해서 세타에 가서 적분을 할 계획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는 세타에 관한 적분이기 때문에 세타가 들어가 있지 않은 항들을 그냥 다 밖으로 빼요.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1 오버 시그마 제곱에 n 남고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에 n-1의 s제곱. 여기는 전혀 세타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대로 적분 안으로 남겨 놓으면 이게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에 n y바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 b 세타 기분 시그마 제곱이 되죠. 따라서 이 형태가 뭐냐면 앞쪽이 노말, 뒤쪽이 노말 프라이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y바가 지금 노말의 세타의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뒤쪽에 세타에 관한 사전 분포가 노말의 평균 뮤제로 분산 시그마 제곱을 K0로 나눈 부분이죠. 이와 같은 적분, 노말에 대응하는 적분은 바로 노말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노말의 우리 2차원 정규분포의 성질을 이용해서, 따라서 우리가 굳이 이걸 다 쓸 필요 없이 답은 무조건 노말인 거죠. 따라서 그에 대응하는 마지널 분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즉 y바의 얘의 마지널 분포는 평균은 뭐였어요? 우리 평균은 이중기대값을 사용했죠. 똑같이. 따라서 expectation y 기분 세타가 되기 때문에 결국 뮤 제로가 되죠. 다음 베리언스는 똑같이 디컴포지션을 이용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쪽에 들어오는 거는 n분의 시그마 제곱, 뒤쪽에 들어오는 것은 세타가 되기 때문에 세타의 분산이 지금 K0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따라서 이게 n분의 시그마 제곱 더하기 K0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죠. 따라서 이거 자체가 nK0분의 n 플러스 K0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게 되고 있죠. 요 두 개를 더한. 따라서 안쪽 적분이 그대로 이렇게 쉽게 계산이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결국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시그마 제곱에 관한 주변 사호 분포는 시그마 제곱에 대한 사전 분포와 y1에 대응하는 주변 가능도, 세타가 없어지고 난 후의 주변 가능도인데 이것은 인버스 가마가 되고 이건 알파 베타였죠. 이쪽은 노말의 뮤제로 분산 n k0 n 플러스 k0의 시그마 제곱이 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계산했던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면 그대로 이 부분이 계산이 되고 있고, 이전에 우리가 나갔던 요 항을 고려하게 되면 모두 다 모으면, 자, 이제 강의 노트로 돌아가면 자, 슬라이드를 보면 최종적으로 계산이 된 부분이 있어요. 최종적으로 계산된 부분을 보면, 자, 마지막으로 좀 더 확대해서 보죠. 그러면 시그마 제곱의 하단 부분에 있는 시그마 제곱만 확대해서 보면 시그마 제곱에 대응하는 주변 사후 분포가 보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인버스 가마의 알파 플러스 2분의 n이고, 그 다음에 뒤텀은 베타 플러스 여기 두 가지 합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거죠. 한쪽은 원래 튀어나갔던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n-1의 세타 제곱의 항이고, 두 번째 텀은 이전에 봤던 y의 주변부 사후 분포로부터 나오는 항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세타에 관한 조건부 사후 분포가 노멀이 되고 시그마 제곱에 대응하는 주변 사후 분포가 인버스 가마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곱해서
나온 것이 세타와 시그마 제곱에 대응하는 결합 사후 분포가 됨을 확인할 수 있고, 이로부터 우리가 세타에 관한 주변 사후 분포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주어진 세타에 관한 조건부 사후 분포를 시그마 제곱에 대응하는 주변 사후 분포에서 곱을 한 다음에 적분을 하면 세타에 관한 주변 사후 분포를 얻어낼 수 있으나, 우리가 이와 같은 계산을 다음 적분을 통해서 명확한 형태를 얻어낼 수 있지만,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그전 슬라이드로 돌아가면 여전히 여기 보면 여기를 다시 더 살펴보면 좀 더 키워서 보면 여기를 보면 여기가 돼 있죠. 즉 우리가 세타1을 평균 세타라고 생각하고 세타2를 시그마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시그마 제곱에 관한 조건부 주변 사후 분포를 알았고 세타1에 관한 조건부 사후 분포를 알았기 때문에 세타1에 관한 주변 사후 분포를 구할 때 여기서 표본을 하나 뽑고 그걸 집어넣어서 표본을 뽑게 되면 우리가 하단에 있는 같은 method of composition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본을 추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Natural Conjugate Prior를 사용하면 적어도 당연히 두 조건부 사후 분포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조건부 사후 분포라는 것은 두 모수 중에 하나가 다 알려져 있다라는 상황 하에서 계산을 하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이후 슬라이드를 살펴보면 특히 그전 슬라이드를 살펴보면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러면 여기 있듯이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세타에 관한 조건부 사후 분포는 노말, 시그마 제곱에 관한 주변 사후 분포가 인버스 가마가 된다라는 성질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그대로 사전 분포와 마찬가지로 노멀 인버스 가마 프라이어 대응하는 노멀 인버스 가마 포스테리어가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Natural Conjugate Prior를 이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멎을 텐데, 자, 우리가 좀 더 뒤쪽 슬라이드를 더 넘어가 보면, 한참 뒤로 더 가 보면 거기서 우리가 세마이 컨주게이트를 여기서 더 넘어가 보면 우리가 렉처노트 5에도 설명을 했으면 내가 여기도 설명을 안 했네요. 만약 우리가 내추럴한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면 여기처럼 여전히 세타에 관한 조건부 사후 분포는 노말이 되는데 시그마 제곱에 관한 주변 사후 분포가 인버스 가마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의 주변 사후 분포를 명확한 형태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후 추론을 더 진행할 수 없게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렉처노트 5에 가서는 깁샘플러를 도입할 거예요. 자, 물론 우리 이전에는 이와 같은 내추럴한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사후 추론을 그리드 어프록시메이션과 몬테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통해서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을 더 살펴보는 것이 렉처노트 4의 뒷부분에 대응하는 내용이 된다라는 거. 자,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죠. 자, 이제 녹화는 여기서 이제 중지하도록 할게요. 질문이 있으면